안녕하세요, 창업당호찌입니다. 예전 영상이죠. 제가 정말 애써서 만드는 그 창고를 다 정리를 해서 거기는 재고를 빼가지고 삼자물류 업체로 모든 제 재고를 옮기는 그 장면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류가 좀 있으신데 뭐 작업은 저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만약 박스를 좀 해서 여기 사이즈에 맞게도 넣어놓고 저희가 추구하고, 근데 철봉이나 이런 것처럼 좀 양이 많은 것들은 이제 이런 데다가 넣어놓겠죠. 당시에 많은 분들이 대체 네가 어떤 업체를 쓰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당시에는 그 해당 업체랑 협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알려드리지 못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꾸준히 해주셔서 제가 해당 업체 이거를 영상으로 공개도 될지 여쭤보게 됐고, 해당 업체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사용 중인 삼자물류 업체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용 중인 삼자물류 업체는 위킵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택배 싸는 모습을 이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택배를 안 싸기 때문이 아니라 택배 싸는 그런 업무들을 다 그 삼자물류 업체에다가 넘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택배 걱정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제가 왜 삼자물류를 이용하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초창기에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이 집에서 택배 싸느라고 완전 집 엉망진창 됐었던 거, 잠깐 제가 영상을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택배를 모두 쌌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게 집에서 택배 싸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점점 주문량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집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생활은 생활대로 힘들고 또 집 좁은 데서 이렇게 하려니까 또 효율도 안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더 이상 재고 쌀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창고를 얻게 됐죠. 그 장면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리가 된 것 같진 않네요, 특별하게. 아이고, 이거 뭐냐, 왜 이런 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창고를 아예 딱 구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재고를 다 옮기고 나서부터는 좀 소싱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뭐 그전에는 이제 제품이 좀 팔려도 제가 제품을 소싱해서 들여놓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재고를 드리기가 무섭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재고를 다 옮긴 뒤에는 아르바이트, 택배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분도 뽑아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분한테 파트타임으로 택배 포장을 맡기고, 오후에는 제가 남아있는 물량 같은 거는 포장을 해서 택배사에서 수거를 해갈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뭐 불과 작년 여름 이야기인데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문량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재고도 점점 더 많이 쌓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창고도 더 큰 게 필요하고, 사람도 이제 한 분이 해주시던 게 모자라고 이제 더 많은 또 직원도 뽑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 당시엔 좀 잘 되기도 했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작년 여름, 그러니까 운동용품이 한창 잘 될 때고 이제 성수기인데 분명히 이제 또 비수기가 다가올 거고, 그때 늘려놨던 뭐 창고를 다시 줄일 수도 없는 거고, 뽑았던 또 직원도 그때까지만 또 쓸 수도 없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비가 늘어난다 라는 게 굉장히 이제 겁이 좀 났었죠. 그때 때마침 이제 오너리스크 채널, 유튜브에 오너리스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제 배우주 대표가, 지금은 너무나도 대단하게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배우주 대표님이 저희 동네에 그냥 뭐 한번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들르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제 상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죠. 이제 주문량도 늘고 창고 공간도 더 필요하고 한데 이런 고정 비용을 늘리는 게 겁이 난다.
좀 부담스럽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배우주 형이 저한테 그럼 삼자물류 왜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삼자물류가 뭔지도 솔직히 정확히 몰랐었고, 우주 형이 한 얘기가 거기다 맡기면은 재고 보관하는 것부터 포장해서 발송하는 그런 처리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그래서 비용도 따지고 보면 제가 직접 사람 뽑고 창고 임대로 나가고 실제로 택배비 제가 계약한 그 금액으로 택배 보내는 것까지 다 해도 거의 비슷하다, 본인이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옮겼죠. 그래서 이렇게 제 모든 짐을, 정말 그때 약간 좀 아깝긴 했어요. 막 창고에다 앵글도 다 짜놓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꾸며놨었는데 그거 다 해체해가지고 단순 삼자물류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뭔가 약간 디지털 노마드 흉내를 내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분한테도 예전에는 뭐 포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맡겼다라면 지금은 이제 CS, 그 다음에 소싱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는 마케팅적인 부분에만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무슨 뭐 자리를 잠시 비운다던가 어디 외부에 미팅을 나가던가 하더라도 전혀 스마트 스토어가 운영되고 굴러가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에 어느 정도 이제 판매량도 발생하고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된다고 하시면은 삼자물류를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삼자물류 써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가장 처음에 궁금하시는 건 비용 문제죠. 네, 돈이 어느 정도 드냐.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창고를 얻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택배 싸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구해서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총 금액, 창고 구해서 사람 써서 하는 운영 비용과 이 삼자물류를 쓰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삼자물류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거기서도 택배로 발송이 되니까 택배비는 당연히 들고 보관비, 포장비, 출고비 이런 이제 비용들이 들게 되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고를 운영하나 아니면 삼자물류를 이용하나 비용 총 이제 물류 비용적인 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고정 비용이죠. 이제 우리가 주문량이 늘어나고 뭔가 발송이 많아지게 되면 창고도 늘려야 되고 막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잖아요. 삼자물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발송량이 줄든 늘든 고정 비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발송한 만큼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적어진다, 유리한 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삼자물류의 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재고 관리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창고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막 앵글 짜서 이렇게 막 쌓아놨지만 그렇게 처음에 재고 수량을 맞춰놔도 하루에 막 수십 배씩 나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빠졌는지 이게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포장하다 보니까 그 사이즈가 없어요, 그 색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품절인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고객분한테 연락을 해서 못 보내드리게 됐다 이렇게 사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뭐 삼자물류 같은 경우는 아예 입고될 때부터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해서 이제 입고를 시키고 출고가 될 때마다 하나씩 정확하게 차감을 시키기 때문에 삼자물류의 그 솔루션에 들어가면은 지금 내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지금 몇 개 남았는지가 색상별로 뭐 사이즈별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남았구나, 지금 몇 개 남았으니까 이때쯤이면 다시 재차 소싱을 해서 재고를 충원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대략 이렇게 보고 조금밖에 안 남았네 시켜야겠다 이렇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다 수치화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소개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뭐 어떤 업체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삼자물류 업체를 쓰실 때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거는 그 업체가 풀필먼트 시스템이란 거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풀필먼트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뭔가 복잡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자물류라고 하면은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한다, 단순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풀필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류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대행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뭐 자사몰이나 아니면 오프마켓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신다면 다양한 쇼핑몰하고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주문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뭐 제품마다 또 포장할 때마다 좀 신경 써야 되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택배를 이 업체에서 3.5 업체에서 보내고 나서 그 송장 번호가 내 쇼핑몰에 정확하게 다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거를 다 체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3.5를 이용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사실은 시간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몰 하면서 사실은 제일 아까운 시간은 택배 싸는 시간이에요. 뭐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런 거는 내가 시간을 들여가서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발전을 하게 되고 내 기술이 되게 돼서 뭔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택배 싸는 거는 싸다 보면 뭐 속도야 빨라질 수 있지만 그게 내 역량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 반복적인 업무, 단순 노동 같은 것들은 대체를 할 수 있다면, 어딘가에 맡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저는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가지고 나는 뭔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 그런 데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사실 쇼핑몰 운영할 때 뭐 처음에 아직 그 주문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게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뭐 이제 조금씩 정말 이제 주문이 좀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오시면 분명히 이런 문제에 부딪히실 수가 있고, 물류가 굉장히 좀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데, 물류 문제를 이런 전문 업체에서 담당해 주게 되면 그것만큼은 굉장히 자유로운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 하는 일에 좀 더 매진을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3자 물류라는 게 단순히 뭐 택배를 대신 싸서 보내준다 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 같이 이렇게 개인이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뭔가 정말 진짜 디지털 노마드의 삶, 이런 거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사용 중인 3자 물류 업체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나서 느낀 좋은 점,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3자 물류 업체를 선택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제가 이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뭐 사이트 주소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요. 좀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릴 거는, 해당 업체에 대한 어떤 문의라든가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말 해당 업체에다가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이용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떤 업체를 쓰냐. 제가 좀 알려드리기가 꺼리게 되는 게, 몇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 업체를 소개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용자의 한 사람일 뿐이니까 제가 사실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물어볼 게 있으시면 해당 업체에다 연락하시면 잘 해결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수 있는 생생한 꿀팁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